법무법인 호민의 김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검찰의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통과된 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은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발족으로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도 이제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도 경찰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 편하게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과 그로 인해 만든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실무가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하거나 좋아하는 단체, 기관, 정당, 지도자의 방향 또는 자신의 이념 집단이 지지하는 쪽에 무조건 편드는 측면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무 현실도 전혀 모르면서 개혁 전도사인 것처럼 외치면서 기존의 권력기관, 특히 검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5년도 사법개혁 당시 사개위의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시험을 개선하는 것은 안 된다. 로스쿨을 들여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참여정부는 개혁정부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개선은 그야말로 개선책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로스쿨로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고시낭인이 사라지고 또 고시하거나 된 법학 수업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법률 실무가가 자연스럽게 양성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하게 이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 입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거리지만 조직이기주의로 인해서 양형기준법이 독립적인 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법원조직법의 한 귀퉁이에 머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개혁 입법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검찰의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 행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으로 규정된 살아있는 양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견제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의 중요성, 귀속 주체, 행사 방법, 견제 필요성은 자명해집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영역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입법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양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형을 선고받을 권리는 헌법상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 27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국내외에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
견제책에 대해서도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논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공정한 양형권이라는 것은 헌법 27조의 재판 청구권에서 규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또 유족, 검사, 판사가 모두 갖는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정에서 과도한 높이 법대에서 재판장이 재판할 것이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처럼 피고인이나 검사와 동일한 눈높이 자리에서 재판장이 눈을 맞추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을 일탈하거나 자의적 양형일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영장 항고권과 헌법 소원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개혁 입법 과정도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이념투쟁의 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개혁은 단순히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이익이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혁으로 인한 수사 체계와 사법 체계의 무질서 초래가 더 걱정입니다. 죄명 내지 신분만으로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한계짓는 현실로 인해서 동일 인물에 대해서 수사하다가도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주면서 실체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학자들이 제기하는 기소 독점주의와 영장 독점주의라는 용어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주의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학설 또는 사물의 처리 방법 따위에서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이론이나 태도 또는 방침 또는 주장이라고 뜻합니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검사에는 공수처 검사도 포함합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검사에게만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어떤 이론이나 방침이 아니라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독점주의라고 부를 것은 아닙니다. 영장주의와 영장제도가 다르듯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독점주의라고 부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명권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명권의 대통령 독점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사명권 제도인 것입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봅시다. 국민의 주문은 특혜가 있었는지, 있다면 신속하게 발본색원해서 구속 수사를 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동일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지, 특정 정치 세력들에게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유리하냐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권 조정 후에 과거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사팀이 시스템이 나타났느냐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키는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정파나 이념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장기 발전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많은 논의에서 항상 도외시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특사경은 법률적 소양이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사경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면 그 고통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사경을 빼놓고 수사 시스템 개조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기소권을 전속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법 246조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 독점주의라는 용어 대신 검사의 기소권 전속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 본래의 취지야 좋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특히 정치검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전속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여야를 떠나 요즘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소권을 여기저기에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가 현실적으로 기소권을 항상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소권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전속 기소권을 박탈하는 것과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기소권은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법리 판단이 필연적이므로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권까지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기소권 행사는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 증거 판단 외에 법리 해석이 동반되므로 단순히 법적 지식에 법관을 설득시켜서 유죄임을 합리적으로 강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현행 체계에서는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국민은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나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리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기소될지 여부, 얼마나 벌금을 선고받을지, 구속이 되는지, 집행유예를 받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권과 양형 문제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정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률 전문가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으로 나누자는 개혁 입법안이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와 경찰의 수사권 인정으로 이어진 후에 다시 경찰에도 일부 기소권을 나눠주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국민이 수긍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검사의 전속 기소권을 견제하는 제도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 처분의 취지와 이유 고지제도, 재판장 중기소 절차, 헌법 소원 등이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인정했듯이 공소권 남용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전속 기소권을 준 입법자의 의도는 검사는 당연히 공정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지만 현실은 더욱 검사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각종 견제책도 무용지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검사의 전속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만 갖게 되었지 기소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소권의 중요한 권한에는 기소권 외에 불기소권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권과 동등한 가치인 불기소권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했습니다. 엉뚱하게 검찰개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게 일종의 불기소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경찰도 수사와 사실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함께 갖는 거대한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개혁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스스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모한 결정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선택적 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전속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 12조에서 검사에게 전속적 권한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기소권도 없는 현행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출범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사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장주의 핵심 내용은 신분 보장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 처분을 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 점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크게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아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이전에도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독립성 및 법률 전문가로부터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더욱 내재화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공정한 영장 청구권이 행사되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선고받을 의무는 검사와 판사에게 주어진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항고를 인정해야 되고 그 주체도 피고인, 피해자, 유족 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체포영장을 경찰에 인정하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인권보장은 최대한 보장한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경찰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장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검사나 경찰은 발언권이 있지만 피의자는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의견서만 제출할 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영장심사위원회에서도 검사와 경찰은 물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도 진술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내용이나 제출 자료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심의 결과, 기각이냐, 영장 청구냐 여부만 기록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가 낸 주요 증거 자료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특히 정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장 청구권이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기소권이 누구한테 기속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검찰 개혁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느냐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행사는 더욱 정제될 필요가 있고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완전 무결한 인격체가 아니면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에 항상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를 필요로 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검찰 안팎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이를 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앞으로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국민의 인권 보장만을 염두에 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